엄마는 아빠가 おかしいってこれこんなの 아람마 안녕하세요, 킴스입니다. 엄마 커피 마시자. 진짜? 잠깐만. 나 카메라맨 할까? 누가 써줄까? 싼 값으로 해주겠지. 싼 값으로? 응. 임금은 싸지는 거야? 억울하다. 많이 땄지? 응. 오늘 어디가? 친구 대학교 놀러 가. 와 맛있겠다. 저는 내가 제일 친한 친구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멋져? 다정하게 생겼어. 근데 많이 낯을 가려. 낯을 가리는 사람인 것 같아. 너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야? 잘 챙겨주는 사람. 로man틱한 사람. 로맨틱 있어야지. 멋있고 나보다 키가 크고 유머가 있는 사람. 웃겨야 돼. 웃기는 게 중요해. 안 웃기면?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재미없잖아. 같이 있어서 많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입이 더러운 사람. 입이 더러운 사람도 있나? 수염이 더러운 사람 싫어. 수염이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기보다 깎았는데 뭔가 여기는 길이 여기 짧고 그러면 좀 균일하게 싹 깎아야 돼. 세게 그래, 청결한 게 중요하긴 하지. 너 남자가 어떨 때가 제일 멋있어 보여? 너네들 그런 얘기 많이 한다며. 나는 옆모습. 어떤 옆모습? 공부를 하거나 춤을 출 때 그 밑에를 보고 있는 옆모습. 엄마는? 이상형 있어도 뭐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니 아빠가 뭐 할 때 제일 좋아? 내 손 잡아줄 때까나? 왜? 어디 걸어갈 때 그냥 내 손 잡아주는. 엄마는 나이 들은 부부가 길 걸어 둘이서 손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참 보기 좋더라. 따로따로 걸어가는 거 보면 보기 싫던데. 그치. 같이 걸어가야지.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 집안일 막 해줄 때. 잘하니까 아빠. 이제 잘하는 거지. 옛날에는 형편 없었는 빨래가 무슨 짝대기 같이. 빨래가 다 일자. 여자가 응.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 한 게 있어. 뭐야? 사귀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잖아. 응.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응.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땡겨서. 당겨서 해주면 좋겠어. 멋있어 왠지. 그럼 내가 한번 해줄게. 응. 이리 와. 너무 이상해 엄마가. 엄마는 뭐 이리 와. 맨날 이렇게 상남자처럼 이렇게 있는 것보다 어떨 때 갑자기 심쿵 이거? 심쿵이 빨래 널어주고. 엄마 잘 때 빨래 널어주고 있으면 심쿵. 빨래 넣는다. 멋있다. 불쌍해 아빠. 그런가? 나도 그렇게 되나? 너도 그렇게 될걸. 두고 봐라. 라노아에서 나온 어성초 비누. 이거는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황비누라고 합니다. 이거 향기가 참 좋아. 나는 이게 더 향이 강하더라고. 그래? 이게 어성초 비누라고 하는데요. 천연 수제 비누고 전혀 방부제가 안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성초가 워낙에 피부 트러블 진정에 좋은 약초라고 하는데요. 감초, 티트리, 레몬 껍질, 라벤더 오일 같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수를 하고 나면 굉장히 얼굴이 개운하고 안 당겨요. 그리고 이쪽은 유황 비누인데요. 향이 조금 더 강하고 좋은 향이에요. 피부 독소를 빼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얼굴 트러블 올라올 때 사용하면 빠르게 진정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아토피 피부나 피부 염증이 있으면 유황온천에 가서 몸을 담그면 낫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피부에 특별한 트러블이 없는 사람도 써도 되고요. 제 딸이 얼굴에는 특별하게 트러블이 없는데 이 등에 트러블이 좀 염증 같은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한 7, 8개월 쓰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 요거는 한 달 정도 이걸로 이 아까운 비누로 얼굴도 몸도 씻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 등이 너무 여드름이 심해서 방부제가 안 들어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안돼 너무 우리가 계속 이거 쓰고 있었잖아. 얇아졌다.
난 이게 더 좋아. 왜? 그냥 좋은 향이 나. 얼굴이 안 땡겨. 진짜로 좋아, 피부가. 언제 이렇게 화장하는 나이가 됐는지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보고 있기만 해도 마치 내가 화장하는 것처럼 기분이 들뜨고 즐겁습니다. 빨리 올게. 그래? 갔다 와. これから少し食べます。 어렸을 때 찍어둔 비디오인데요. 이렇게 찍어주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가끔 꺼내보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렇게 어렸는데 벌써 다 커서 친구 같은 사람이 됐고 방도 어마무시하게 어지럽히는 사람이 됐어요. 비디오를 찍는 오늘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은 아니지만 선물로 방 정리를 좀 해주고 저녁에 돌아오면 깜짝 놀래고 웃으면 좋겠다 싶어서 깜짝 선물로 방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구독자분 댓글에 딸과 사이가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감사한 말씀입니다. 항상 부족한 부모인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한구석에 있어요. 저는 딸이 BTS를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주고 학교에서 누가 괴롭힌다고 하면 걔가 괜히 너한테만 그러겠어 뭐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언제나 엄마가 네 편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든든한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든든한 엄마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자식을 키우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일본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남편이 많은 걸 해결해 줬는데요. 비슷할 것 같지만 상당히 생소한 게 많기 때문에 일본식 교육에 대해서 흥미로운 분도 계실 것 같아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교육하면 란도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6학년 졸업할 때 중학교를 헤어지게 되니까 가방에 서로 응원 메시지를 씁니다. 이 란도셀은 무겁기도 하지만 값도 만만하지 않은데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거 안 드는 아이는 없습니다. 요즘은 100만원 이상 하는 것도 많다고 해요. 보통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주는데 손자, 손녀가 많으면 이것도 부담될 것 같아요. 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아침에 현관에서 신발 신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일본은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준비물을 많이 들고 오고 가게 하는 연습을 저학년 때 많이 시킵니다. 이 사진이 진짜 초등학생들이 월요일에 들고 가는 양이에요. 1, 2학년 때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물통까지 들고 다니니까요. 한여름에 학교 갔다가 올 때 무거운 란도셀을 땀 흘리면서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저는 가방을 들어줬어요. 이 행동을 일본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이라는 걸 한참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한국은 보통 아이들이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부모나 조부모가 못 참고 들어주잖아요. 애가 아직 어리니까요. 이 사진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정국과 태태 어릴 때 사진이에요. 참 잘생겼죠? 한국에는 모던하우스에 예쁜 잡화가 많던데 일본에는 프랑프랑이라는 인테리어 소품 가게가 있어요. 이런 곳인데요. 좀 좋아하고 20대 딸방에 어울리는 아기자기한 소품이 많아서 자주 갑니다. 이 그림이 딸 이미지에 맞는 것 같아서 사왔는데 어때요? これをこっちにしたいって言ったから。春は危ないよ。変えるだけで雰囲気変わるじゃん。ここが使えるじゃない。今度そうそうそう。この辺がいいかな。そっち壁につけた方がいいか。いいのか悪いのか分かんない。よくないね。どうしよう。でもこうしたいって言ってたけど。こっちにしてもおかしいしね。でもこ
ここが空間はできる。おかしいってこれこんなのが真ん中にあるの。なんか考えない。ベッドはそこから動かしちゃいけない。どうしよう。 방이 좁다 보니까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화장하는 거울을 사주고 싶었는데 드디어 사왔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자식한테는 예쁜 걸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선물인데 좋아해주면 좋겠어요. 화장하고 나가는 영상을 앞부분에 내보냈는데요. 그때 나왔던 똑같은 거울입니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일본에서는 부모들이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보통 물건을 잘 안 들어줍니다. 초등학교 때 짐이 많으니까 연습시키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책임지고 들고 다녀야 돼요. 다행인 건 란도셀은 무겁기는 하지만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 무거운 걸 매도 크게 부담이 덜 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란도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옆집에 살던 일본 엄마와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 옆집 동갑 친구하고 주차장에서 하교한 후에 잠시 놀게 된 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가방을 받아주고 홀가분하게 놀게 만들어줬는데 옆집 아이는 그 더운 여름에 란도셀을 등에 맨 채로 2시간 이상 놀아야 됐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저랑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빈손인데도 끝까지 안 들어주더군요. 솔직히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 이 더운 날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고 가방 오늘 한번 들어준다고 애가 책임감 없는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지독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본인 눈에는 또 다르게 보였겠죠. 방이 준비가 됐습니다. 딸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내가 키면 안 들어와? 뭐야? 진짜 가와이. 좋아? 잘했네. 잘했어? 이거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근데 큰 박스 봐서 이런 거 있을래나 생각했는데 생각은 저거 했어? 너무 예쁜데? 예뻐? 내 방에 엄청 어울린다. 저걸 하나 더 사고 싶었는데 없었어. 꽃으로 해줄게 옆에. 강아지 옆에. 응. 너무 예쁜데? 오! 드디어 엄마 바꿔줬어. 드디어! 엄청 밑에 이거 눌려봐. 10년 이상 썼던 3단계. 신기해. 맨날 이렇게 해서 했잖아. 그거 너무 미안했어.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 오. 이 벽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엄마가 안 치웠어. 옆으로 다 치울 수 있었으니까 공간이 좀 생긴 이게 거. 좋아 이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어. 책을 이렇게. 오 바꿔줬네. 백엔샵에서 쓴 거를. 보이지 않아? 여기가? 처음에는 이거를 여기다 하면 부딪히고 안 좋을까 하고 근데 좋은 점은 아침에 커피 여기- 마실 수 있고. 여기 앉고 뭔가 하면서 여기 컵 놔두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나 맨날 여기까지 가지러 가고 그랬으니까. 와 이거 비쌌겠다. 갖고 싶었는데 좋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야 이게. 고마워. 엄마한테는 너가 어린이니까. 태태님은 거기에 있는 거야. 이거를 좀 새로운 사진으로 새로운 사진으로. 바꿀 거야.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저녁 만들면서 계속 할게요. 제가 무거운 가방을 들어준 이유는 사랑의 표현으로 한 행동이긴 하지만 일본의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걸 아이에게 맡겨야 자립한다는 문화가 강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오히려 스스로 하게 해준다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부모가 미리 다 해줘 버리면 아이의 성장 기회를 빼앗게 된다. 뭐 그런 뜻이 있겠죠? 그렇다고 어린 시절 부모가 많이 도와주는 한국 아이들이 책임감 없고 자립하지 못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린 시절 생활 자립은 일본 아이들이 빠른 건 사실이지만 성년이 돼서 자립하고 독립하는 건 한국 사람이 더 빠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일본은 저학년 때는 태도면을 중요시하고 한국은 영어, 수학, 선행학습을 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화면에 지금 제가 함박 스테이크를 만드는데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일 것 같네요. 저희도 좋아해서 자주 해먹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반반 섞은 고기에 양파 볶은 것과 계란, 우유 조금 넣고 소금 넣은 게 전부예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의 교육이 좀 느슨한 듯하고 체육이나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는데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려는 사람들은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유명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초등학교를 입학한 후에 사교육 경쟁이 치열하지만 일본은 유치원부터 명문학교 코스를 타기 위해서 경쟁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에스컬레이터식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명문 유치원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엄청 신경 씁니다. 한국의 뉴스에서 본 글인데요.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던데 일본에도 고시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젊은 시절에 그 분야에 치맛바람 좀 날리셨어요. 유명 학교에 자식들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언제 시간 되면 영상 한번 올리면 재미있겠네요. 제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입시 준비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일본 사람들은 다 하는 건 줄 알고 초등학교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시험이 상당히 저에게는 재미있는 기억이라 그 이야기 잠시 해드릴게요. 저희는 사립학교에 보낼 능력은 안 됐기 때문에 국립초등을 지원했었습니다. 학원도 잠깐 보냈어요. 재미있는 건 일본의 입시시험은요. 부모도 아이도 패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가는 게 기본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입었기 때문에 꼭 장례식장 같아요. 예의나 격식, 분위기를 엄청 중요시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런 옷 입고 부모까지 따라가는 일은 일반적으로 없겠지만 일본은 입학식, 졸업식, 격식 차리고 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미소 스프 좋아해. 아이고 야사이야. 피곤다. 큰 체육관에 자신의 수험표가 붙은 의자에 앉아서 필기시험을 치른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 애들을 앉혀두더군요. 선생님들은 뒤에 서 있어요. 20-30분 앉혀놓고 애들이 어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말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수험 번호를 적습니다. 감점 처리 당하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은 일어나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개별 면접 테스트를 보고 나왔는데 아이에게 어떤 시험 봤니? 물어봤더니 책상 서랍에 커다란 나뭇잎과 꿀밤이 들어있더래요. 선생님이 너는 이걸로 뭐 하고 싶니? 질문을 하길래 딸은 나뭇잎으로는 가면을 만들어 쓰고 꿀밤은 그림을 그려서 팽이놀이 하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제 딸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농담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대답했으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떨어졌어요. 何が人参おかしいよ大人騙すあいちゃん。母の日にあらまあ綺麗なこれ何の花綺麗なあれこれ取れないの？え偉い。うん裏に可愛いメッセージ。ガールしてていや植木鉢が可愛いねいつまでも元気に心でいてねいいな結構ちっちゃいけど可愛らしい。うん可愛いすごく可愛い色してるまだこっちにいっぱいつぼみがついてるからだから私のみなりが最低のはいお花に対して申し訳ないもちな笑ってチーズチーズ最低な格好してる母の日선물 아, 예쁘다. 예쁘지? 응. 제일 예쁜 거 골라왔어 너무 예뻐. 옷맛으로 요대로 놔두면 안 돼? 딸이 중등까지는 공립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부터 사립 다녔는데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학교에 부자애들이 진짜 많아. 집에 말이 있대.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봤는데 말 키우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학교의 빈부격차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참고로 도쿄에는 고등학생 절반 정도는 사립고에 진학할 정도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早めだけど